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스토리의 앨리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11월 17일 월요일 한 2시, 낮 2시쯤 됐고요. 제가 조금 초췌합니다. 아직 그 시차 적응을 못했고 오늘 사실 짧게 뭔가를 하나를 찍고 이제 한 수요일이나 제대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풀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전 지금 얼굴에 로션만 바른 상태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눈이 약간 뭔가 다래끼가 나려고 하는 것처럼 밑에가 부었습니다. 잠이 모자라서 계속 이러는 것 같긴 한데 잠은 자는데 제대로 못 자는 거겠죠. 여기 아침에 일어날 시간부터 한국에선 자는 시간이어서 막 너무 졸리고 피곤할 때 제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시차 적응에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오전 8시에 일어나면 한국 시간은 새벽 1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너무 졸려가지고 한 12시, 1시까지도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일어나야 되고 밤에 잠을 자면은 밤에 자는 시간이 아니니까 또 계속 한 2시간마다 계속 깨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막 너무너무 맞은 것처럼 피곤해서 비몽사몽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오후 되면 살아나서 이제 살아날 시간입니다. 지금 2시쯤 됐으니까 한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쯤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채로 일상을 보내고 바쁜 날도 있고 한가한 날도 있고 근데 바쁜 날은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뭘 해야지 막 이러다가 한가한 날은 정말 더 푹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뜨개 오시고 뭐고 그냥 추워서 입은 그냥 후드, 이거는 옛날에 저희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 입었던 학교 티셔츠를 그냥 후드를 입고 얼굴도 그냥 뭐가 여기 생기고 해서 그냥 그대로 필터링 없이 이대로 찍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뭐 제 얼굴 보시는 거 아니니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아침에 어포인먼트가 있어가지고 어디를 다녀왔어요. 매년 이맘때쯤 제가 일하던 그 얀샵이 아닌 다른 얀샵에 거기서 매년 그 핸드메이드 페어를 이제 한 땡스기빙, 블랙 프라이데이 그때부터 하는데 이제 커스터머나 아무튼 니터들한테 그런 뭐 만들었는데 안 쓰는 거라든지 뭐 젠틀리 웨어 한 것 중에서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팔고 싶은 게 있으면 가져와 하고 이제 어포인먼트를 미리 한 10월 초쯤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저도 어포인먼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 정리를 하면서 올해는 한 9개 정도 가지고 갔어요. 나는 정말 안 입겠다. 이걸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한 지 몇 년이나 됐을까? 뭐 그런 것들을 작년에는 안 한 것 같고 재작년에 제가 가지고 갔었고 올해도 여름 옷에서 가을, 겨울 옷으로 트랜지션을 하다가 보니까 이건 더 이상 안 입겠는데 이건 한 번도 안 입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모아서 한 옷이 한 8개? 여름 옷이 한 2개 정도 됐나요? 그리고 조끼가 한 3개 정도 됐고 플로버도 있고 지난주에 제가 입었던 그 머브 색깔의 약간 핑크인데 좀 더러운 색 핑크 어프 핑크 컬러의 브라이트하지 않은 그 데저트 플라워 패턴 그것도 뜬 지가 진짜 좀 됐는데 한 4, 5년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입어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지난주에 그냥 한번 입고 영상을 찍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화면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거울로 봤을 때도 이 스타일 자체가 좀 호리호리한 사람이 입어야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색깔도 저는 이제 그 색깔이 예쁘다 해서 산 색인데, 저한테는 저는 약간 파스텔 계열이 잘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러니까 여름톤, 겨울톤, 약간 원색 같은 게 사실은 좀 더 낫고, 아니면은 그냥 뭐 그레이, 브라운, 뭐 이런 식의 그냥 뉴트럴한 색깔을 보통 입긴 하는데, 사실 화려한 색은 잘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건 화려한 색깔 아닌데 톤 다운된 색깔이라 저한테 진짜 안 어울렸고, 그것도 가져갔고, 또 제 원래 동생한테 주려고 했던 리넨 퀼로 뜬 노란색과 라벤더색으로 뜬 그 노프릴 스웨터 같은 경우도 제가 그것도 가져갔어요. 왜냐면은 색깔도 괜찮고 그렇긴 한데 일단 색깔은 저한테 어울리는 색깔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게 린넨클 두 개를, 그게 린넨클이 핑거링 웨이트인데 알파카, 그 다음에 울, 리넨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인 그런 건데, 이게 생각보다 두 겹으로 잡아서 스웨터를 뜨니까 무거웠어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스웨터도 이게 리넨클인데 한 겹은 가늘게 느껴지거든요. 핑거링 웨이보다 좀 더 가는가?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반해서 두 겹으로 잡으니까 이게 너무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도 가져가고, 또 뭐 베스트, 올 여름에 뜬 그 약간 트위디 되는 그 베스트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 약간 블루 계열인데 저한테 어울리지도 않고 저한테 맞기는 한데 약간 곰팡이 핀 것 같은 트위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크로셰로 떴던 그 아그네스 스웨터 베스트라는 그건 막상 제가 입어보니까 너무 화려해서, 색깔이 많이 들어가서 화려해서 그것도 가져갔고, 그 다음에 재작년쯤 뜬 리바이벌이라는 그 핑거링 웨이트의 폴로버를 그냥 베이직한 핑거링 웨이트의 롱슬리브 티셔츠처럼 입으려고 했던 것도 색깔이 이게 골드 머스터드 그레이인데 정말 저한테 잘 안 어울려서, 이제 저한테 안 어울리는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고, 그만큼 줄었으니까, 큰 쇼핑백으로 하나를 다 들고 갔으니까 그걸 하고, 그건 이제 어포인먼트식이고, 가면은 뭐 파이버 컨텐이나 무슨 이제 그 캐터고리대로 나눠서 가격을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매겨놓은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핏할까? 이게 팬시 스웨터인가, 이게 심플 스웨터인가, 막 이런 것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게 티셔츠로 분리해야 되나, 뭐 아니면은 뭐, 폴로버나 이런 스웨터로 분리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나눠서, 제가 여름 거는 태그나라는 스웨터인데, 면사하고 캐시미어가 10% 들어있는 그런 핑크 세먼 계열의 색깔의, 그 태그나는 예전에, 그게 아마 케이틀린 헌터님의 패턴인 것 같은데, 그거 되게 뜨고 싶어서 뜬 건데, 너무 스프링 컬러의 핑크 색깔이랑 저랑 안 어울려서 그것도 몇 번 입기는 입었는데 새로 싹 다 빨고 정리해서 가져갔고, 그 다음에 서머렐라라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패턴 제가 되게 좋아하고, 제가 입을 때마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패턴이냐고 물어보는 그런 스웨터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마 제가 드랍스의 벨이라는 실을 사용해서 면하고 레이언, 리넨 뭐 이런 컨비네이션 여름실이고 반팔인데 약간 오프 화이트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냥 화이트면 화이트이 낫고, 저는 오프 화이트 색깔은 진짜 제 눈으로 확인을 해서 사야 되는데, 사실 실을 온라인으로 주문했을 때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냥 떴는데 패턴이 워낙 예쁘다 보니까 이쪽에 약간 예쁜 욕 스타일인데 그 레이스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냥 여름에 입긴 입었는데 같은 실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색깔은 좀 다른 색으로 하는 게 어떨까. 조금 두께감이 없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도 가져갔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걸 제 옷장에서 치워버렸습니다. 안 팔리는 거가 있으면 이제 제가 아마 다시 가져오게 될 거지만 요즘에 세일이 좋더라고요. 근 한 5년 사이에는 좀 많이 알려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그거를 좀 크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되면은 그런 스웨터를 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가격은 글쎄요, 베스트 같은 거나 그런 거는 한 70불대 정도에 파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스웨터도 팬시한 게 아닌 그냥 기본 스타키넷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 스웨터 같은 경우에 100불이 조금 넘었나? 안 됐나? 뭐, 그 정도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프라핏의 반을 가져간 사람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반은 자기네들이 갖고 이제 오르가나이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60%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스토어 크레딧으로 받는 거라서 저는 이상하게 그 스토어에서는 별로 뭔가를 사는 일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아까 아침에 이제 스토어 오픈하기 전에 갔었는데 거기 그 뭐죠? 카딩 블락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살짝 이렇게 여기 카딩 블락도 있었구나. 전 사실 카러를 이렇게 손으로 긁는 블락 하더 말고 그걸 사고 싶거든요. 이 전기로 이렇게 머신으로 되어 있는 카더를 사고 싶은데 그것도 언젠가는 요즘에 약간 그런 거에 지금 꽂혀가지고 카더를 되게 사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작년쯤에 언젠가.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도대체 카딩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막 아마 작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싶은데 가격만 막 미치게 보다가 이제 미루자 하고 그랬고 또 요번에 한국 가서는 또 미치도록 그 싹 니링 머신을 서큘러 싹 니링 머신을 되게 사고 싶어가지고 그 많이 쓰시는 그 뭐죠? 뭐 이름이 뭐더라? 에런 바커 뭐 좀 이름이 조금 복잡한데 독일 그런 이름인데 그 많이 쓰시는 그게 뭐 이것저것 사고 텍스 붙이고 쇼핑하고 그럼 3,000불이 넘어요. 근데 도대체 내가 3,000불이나 넘는 거를 목돈을 주고 사가지고 양말을 팬타스틱 하겠죠, 사면. 제가 있는 싹 실을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을 만한 그게 월세 할까를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하도 이제 그런 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많이들 만드시잖아요. 요즘에 많이 만드시는 거는 그 뭐죠? 3D 프린트로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스피닝 뭐라고 하지 그거를? 드랍 스핀들의 경우에 우드로 많이 만들다가 이제 좀 저렴한 가격으로 3D 프린트로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저는 3D 프린트로 된 그 드랍 스핀들이 있긴 한데 좀 제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가끔 디스테시로 나오거나 그래도 비싸게 팔리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사도 제가 좀 잘 떨어뜨리고 해가지고 홀드 이걸 계속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래서 제가 이 스피너를 하나를 장만을 한 거예요. 스핀을 많이 하진 않지만 스핀을 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막 사다 보니까 3D로 프린트된 그 서큘러 삭 머신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뭐 새로운 거는 없었고 그게 한 1,000불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리뷰를 보니까 좀 뭐랄까요? 약간 이렇게 사야 할까? 역시 제대로 된 걸 사야 되지 않을까? 제대로 되지 않았다기보다는 이게 조금 더 루즈하게
닛이 된다고 해서 그게 약간 걱정이 돼서 아무튼 뭐 실린더를 좀 더 작은 걸 사면 되긴 한데 근데 이런 걸 사고 싶기도 하고 그 드럼 카더 같은 것도 되게 사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목돈이 그냥 자릿수가 바뀌는 목돈이 들어가니까 아무튼 뭐 그래서 그걸 다 갖다 주고 아침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가서 그걸 하고 오고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내일 독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피 스카프 6개를 부탁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동안 다 떴어요. 그래서 내일 갖다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못 보여드리니까 오늘 영상을 찍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어야겠다. 부분별로 찍을까 하다가 뭔가 숙제를 또 남겨놓는 게 싫고 그래서 6개를 지난 영상 찍고 제가 빨간 거를 다 떴어요 하고 보여드렸잖아요. 이 빨간 거. 그리고 이제 그 위비는만 안 하고 이거 보여드렸던 거 빨간 거 그 다음에 사실 파란 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이거를 램타운 좀 스페셜로 소피 스카프 킷을 만든다고 하고 이거는 샘플로 그냥 하나 떠났던 건데 파랑이 있으니까 또 안 뜨고 그냥 이걸 하기로 하고 이거는 새로 뜬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를 원하셔서 그레이를 하나 떴고요. 지금 이게 다 젖은 상태예요. 지금 한 반쯤 말랐을까요? 뭐 그런 상태라서 좀 델리카하게 만지고 있긴 한데 그레이도 하나 떴고요. 그리고 블랙을 3개를 원하셨는데 제가 이제 블랙 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울폭의 틴드 블랙 색깔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블랙을 하나 둘 이거 다 지금 젖어가지고 조심조심 하면서 근데 내일이면 또 없으니까 그래서 3개를 이렇게 떴고요. 이 울폭의 틴드 실이 아마 50g에 223야드 뭐 그런 정도? 그런데 제가 2볼이 있었고 예전에 얇은 스카프를 만들려고 목도리를 만들려고 제가 일단 2개부터 시작하지 하고는 시작했다가 너무 속도가 안 나가서 그냥 다시 풀렀거든요. 그래서 그 실이 있어서 이거를 뜨기를 시작을 했고 이걸 그냥 얘가 있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서 한국에 있을 동안에 그걸로 뜨면 되겠지 하고 원래 소피 스카프는 핑거링 웨이과 모헤어 합사를 해서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헤어 까만 거를 좀 좋은 모헤어를 해야지 목에 감는 거니까 한 실크 40% 들어가 있는 모헤어를 샀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튼 한국에 있는 동안 또 펄소에서 세일을 했잖아요. 25%인가 20%인가 또 모든 실 세일을 해서 그러면은 그때 살까 하고 제가 웹사이트를 들어갔는데 블랙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애매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펄소의 실은 아마 조금 더 많이 감겨 있어요. 그게 한 330야드 정도? 330맷 이 정도 될 거예요. 야드. 그래서 그게 하나를 가지고 3개를 뜨기는 모자랄 수도 있겠다. 모자라면은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토의 센사이를 사자. 그래서 제가 즐겨서 온라인에서 사는 샵이 올앤컴퍼니라는 일리노이에 있는 그 샵인데 항상 하나를 사든 2를 사든 프리 쇼핑이라서 제가 좀 잘 이용을 하고 있고 부담이 없잖아요. 막 펄소처럼 뭐 99불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게 낫겠다 싶어서 이토 센세이는 한 볼에 260몇 야드? 그래서 2개가 필요한 거죠. 3개를 뜨려면. 그래서 2개를 주문을 해서 제가 받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나요? 영상을 찍고 다음날 왔나? 그날 왔나? 아무튼 그걸 받았는데 이 실을 막상 만져보니까 그냥 하나로 떠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합사를 안 하고
그냥 하나만, 핑거링 웨이트 하나만 잡아서 똑같이 4번 바늘을 사용해서 그냥 떴고요. 제가 뜬 모든 소피 스카프는 원래 패턴대로 뜨지 않고 제 나름대로 다 인크리스를 좀 조절을 해서 뜬 겁니다. 그 딱 2번 감아서 살짝 묶게끔 만든 사이즈를 항상 뜨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거는 다시 오늘 아침에 나가면서 소포로 리턴을 붙였습니다. shipping이 프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안 쓰게 된다 그러면 그냥 제가 쇼핑을 내고 그렇게 보내면 돼요. 근데 그게 훨씬 낫지. 또 이거 쌓아놓고 언제 쓸지 모르고 그것보다는 그게 저는 되게 조금 돈을 더 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피 스카프 숙제를 다 끝냈어요. 제가 이거를 안 끝내면 다른 걸 떠도 계속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아서 지난주 영상을 찍고 나서부터 계속 소피 스카프를 뜨고 어제 밤에 끝났고 어제 밤에 블락해서 어제 밤에 이제 이렇게 널어놓고 그래서 아직 덜 말랐고 제가 내일 가져가니까 그때까지는 아무 저기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옷도 목이 있는 걸 입어서 해볼 수도 없겠네요. 그래서 소피 스카프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뜨는 대로 소파에 그냥 이렇게 걸쳐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레이도 있긴 한데 저희 남편이 딱 보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게 이렇게 있었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딱 보더니 뭐 태극기야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빨강 파랑 검정이 이렇게 많으니까 태극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 숙제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뜨기 한 건 그거 그리고 어제 끝났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 저녁 때 다 끝냈는데 뭔가를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요즘에 즐겨 보고 있다는 그 피지컬 아시아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전에 크리스마스 싹 샘플을 만들다가 갔었는데 이 색깔 이게 그린 라이트이라는 색깔이고 실이 저 위에 있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제 실이 이렇게 선반에 있거든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컬러랑 보시다시피 그린에다가 약간의 이런 그린 라이트라는 색깔하고 이걸 뜨다 보니까 왠지 컨트라스트 컬러는 빨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둘 다 스타더스트 베이스예요. 그래서 글리스라고 룰엑스라는 게 있어서 스텔리나는 약간 고급스러운 반짝임이라면 이거는 좀 화려한 반짝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하다 만 거 끝을 냈어요. 요렇게 토랑 이 힐만 빨강이 확실히 반짝임이 더 잘 보이죠. 이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요것도 똑같은 베이스인데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거 크리스마스 색으로 제가 올해 다이한 거라서 샘플을 만든다고 양쪽을 다 만들까요 과연? 한쪽만 싹 블라커에 넣으려고 했는데 또 걸어가야 되니까 저기까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블락도 안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제가 한국 다녀온 얘기를 약간씩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지금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거 얘기도 좀 하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저는 이런 클래스를 할까 싶어요. 그러면서 막 그 컬러 베스트 그 링크를 카카오 채팅 그 방에 올리긴 했었는데 그게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거를 하려고 제가 이제 그 클래스 플랜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뭐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걸 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런 거 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 이런 거 해서 대강 한 6번 클래스를 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그걸 이치 클래스에 뭘 할까 막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럼 텀은 얼마나 둘까 또 저희 가게에 이제 다른 것들이랑 이렇게 겹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서 평일날 저녁 시간에 하면 좋겠다. 뭐, 한 주 텀이 있는 것도 있고, 2주 텀이 있는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9주 정도로 나눠서, 추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컬러워크 스웨터는 좀, 실에 제한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핑거링 웨이트의 컬러워크 스웨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게 있는데, 저희 가게에 새로, 제가 한국 가기 전에, RMU라는 그런 컴퍼니에서 핍이라는 약간 핑거링 웨이스의 실을 가게에 들여왔어요. 색깔이 무척 많고 뉴트럴한 색깔도 이렇게 있고 색깔이 좀 많이 있어서 물론 이제 모든 색깔을 가게에 다 들여다 놓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긴 한데 대체로 뭐 이것저것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컬러웍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제 그 실을 좀 미는 차원에서 이제 그 실을 사용해서 이제 색깔도 사실 내가 이렇게 가서 색깔을 추주할 수 있지만 또 클래스에서 색깔을 또 추주를 하면은 더 좀 신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런 색깔이 나는 그러면 여기다 이 색을 할까 이렇게 해서 좀 토론도 되고 해서 첫 번째는 아마도 실 선택하고 게이지 스와치 하는 법 같은 거 아니면 게이지 이제 컬러워크 게이지 스와치를 안 해본 사람이 있다면 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따로 게이지 스와치 이제 패턴은 다들 사실 거고 그 게이지 스와치 하는 그거를 또 새로 이렇게 내가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베스트이기 때문에 스틱을 아마 4개에서 하고 또 아마 여기 팔에서 하고 그럴 건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대강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 클래스를 뭘 할까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올랐는데 그거를 다 막 얘기하기는 좀 항상 보면은 가게 주인은 바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를 막 이렇게 하면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일단 그것만 그것도 설명이 기니까 일단 이런 플랜이야. 자세하게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강 날짜도 어느 날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러긴 했는데 아예 날짜 자체를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데 중간에 체크인처럼 이제 답을 준 게 이거는 뭐 어떤 스틱이야 하고 그냥 물어봤고 아직 패턴을 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끝에 이제 그 어떤 클래스건 뭐라고 했더라? 그 자기 가게의 플로우에 맞는 그런 식으로 클래스를 짜면 좋으니까 자기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지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모든 클래스에 있어서 이제 제가 서제스트를 하면 이쪽에서 피드백을 주고 같이 얘기를 하고 하지만 사실 이니시에이트 하는 거는 선생님이잖아요. 왜냐면은 뭐 가게에서 예를 들어 주인이 이런 걸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거를 뭐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그걸 그렇게 가르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다든가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떤 클래스의 경우는 그거는 이렇게 뭔가 딱딱딱딱 가르쳐줄 포인트가 안 나오는 그런 게 있어서 보통은 이제 제가 나 이런 클래스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좋은데 뭐 그대로 하지.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은 제가 좀 주장을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 스웨터 워크샵을 했을 때도 이 워크샵에 대한 개념을 자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보통 가게에서 가리키는 거는 클래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 프릴, 그러면 노 프릴 스웨터 만들기 하면은 그 클래스를 그냥 신청을 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니럴롱을 해도 똑같은 스웨터를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게 막 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니럴롱을 한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몇만 명 된다면 최소한 몇천 명 된다면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뜨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숫자가 작다면 그 안에서 더 작아지면 이게 수업 자체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 스웨터를 뜨는 것에 대한 포커스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한번 한 적 있어요. 베이비 스웨터 뜨기. 그것도 정말 힘들었던 게 베이비 스웨터 풀로버를 뜨는 거였는데 사이즈도 막 뉴본서부터 막 뭐 year, 2year 커봐야 4year 정도까지 되는 패턴을 찝어서 패턴은 각자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플랜을 짜서 이거를 한 4번에 할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실 그런 베이비 스웨터 아주 베이직한 베이비 스웨터를 짜는 클래스를 하는데 일단 패턴 사고 실 사면 그래도 베이비 스웨터는 실값이 많이 안 들겠죠. 근데 클래스가 4번이다. 그럼 이거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 보통 이제 한 번 오는당 한 30불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100불이다. 이 클래스 수업은 100불이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100불 내고 클래스 오는 거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실을 사지. 그쵸? 그런데 이 클래스를 듣는 사람들의 실력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웨터는 만들어 본 적이 없어. 한두 개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스웨터 클래스를 듣겠죠. 그런데 그걸 4번 클래스에 다 끼워 넣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사이즈 정하고 게이지 스와치 하고 그 다음에 캐스트 온 하겠죠. 근데 이제 숄로부터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스웨터 이제 처음 퍼스트 클래스의 경우에는 숄로까지 끝내기를 저는 원하지만 느리기 때문에 숄로까지 못 끝내요. 그리고 이제 끝냈다면 다음에는 적어도 이거를 디바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암 세퍼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클래스에 넣으면 문제는 다음 클래스까지 거기까지 마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 맞추고 또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틀리고 뭐 여기서 코가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약간 그런 사람들이 또 많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세 번째 클래스에서는 이미 이제 몸을 뜨고 이제 팔 픽업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 먼 나라 이야기고. 네 번째 클래스에 이제 피니싱 하고 뭐 이런데 픽업해서 뭐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를 짠다면 절대 사주에 그러니까 4번의 클래스 안에 이 스웨터를 끝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베이비 스웨터건 어른 스웨터건 이게 일주일 단위건 2주 단위건 간에 절대로 저는 그런 걸 성공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시간이 더 필요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느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스웨터를 뜨는 거는 no. 그래서 스웨터 워크샵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스웨터든지 내가 뜨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와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뜨고 있는 스웨터에 어디 부분이 막혀서 그냥 거기서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든지 전 어떤 거든 보면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그걸 하자고 했을 때 처음에 되게 주인이 망설였었어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컨셉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헬프 클래스다? 우리 가게에도 일주일에 한 번, 헬프 클래스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일을 할 때도 헬프 클래스가 딱 30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리고 맥시멈이 3명인가? 그랬어요, 그때.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밀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서 그렇게 뭐, 야, 30분 말이 되냐, 또 안 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하던 걸 그냥 계속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 지금은 헬프 클래스가 2시간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를 고집을 부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웨터 클래스도 every other Thursday morning 2시간 정도. 그래서 2시간이니까 이게 뭐 어떤 클래스 스트럭처가 있어서 이 시간에 안 오면 뭐 이걸 못 듣는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다 개개인이 다른 스웨터를 하니까 네가 오고 싶을 때 오고 뜨고 싶은 만큼 뜨고 계속 뜨다가 네가 막히는 데가 있으면 또 오고 그렇게 해서 매번 그냥 올 때마다 돈을 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더 이상 스웨터 워크샵 클래스를 하진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걸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제가 하던 방식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티처로서 맞는 방법을 제가 서제스트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게 주인 입장에선 자기들의 뭐 어떤 그런 방향이 있겠죠. 요런 스타일의 뭐 요런 클래스를 하고 싶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가게 주인은 자기가 티칭을 안 하기 때문에 하기 싫대요. 티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게 이래서 트집이고 저래서 트집이면 저 그냥 안 할 생각이고요. 시간 많이 잡아먹고 한 명이 사인업 할지 뭐 5명이 사인업 할지 모르는 일이니까 저는 시간을 투자하는 대로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샘플도 미리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매주 플랜을 제가 세워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시간을 소모하기에는 또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 중이고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스웨터 클래스든 뭔 클래스든 머릿속에 지금 내년은 아무래도 제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올해처럼 한국에 간다. 그럼 이렇게 빠지면은 이거를 어떻게 클래스를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게 한 주 딱 한 번 하는 클래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이 클래스를 가장 많이 할 때인데 제가 한국에 다녀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11월 중순으로 넘어가면은 클래스를 하기 어려운 게 땡스기빙 있고 다음 주 그래서 그때는 베케이션이 많아요. 일주일 정도는. 그리고 12월 되면 다들 바빠요. 연말이라 다 바쁘고 그때는 아무것도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1월 달이 돼야지 뭔가를 이제 사람들이 선물도 다 뜨고 뭐 다 했으니까 이제 1월 달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되게 랜덤이긴 한데 연말에 오히려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색깔을 막 한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색깔인 것 같은데 그거를 지난주에 이제 수업에 갔을 때 막 이렇게 이 색이 좋을까 이 색이 좋을까 이 색을 내가 입을까 이 색이 예쁜데 이걸 과연 내가 입을까 사실 컬러웍 같은 경우도 예쁘긴 한데 여기에 색깔이 많은 게 저의 얼굴이랑 어울리지가 않아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떠야 되는 것 같아요. 색깔 정하는 거 아예 그냥 뉴트럴 색깔로 쫙 떠버릴까 또 생각이 들고 약간 보라색 계열로 뜰까 볼루 계열로 뜰까 그린 계열로 뜰까 막 머릿속은 막 그런데 아무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샘플을 만들어 볼까 싶어요. 그리고 나면 무슨 얘기가 남았나요? 한국 갔던 거 제가 설설 푼다고 했잖아요. 다른 건 없고 제가 지난주에 하나 안 보여드린 거는 요거예요. 요거 수세미 실 요것도 요즘에 마이크로 무슨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쓴다고 많이 하는데 여기는 미국에는 요런 실이 어디지? 레드하트인가? 어디서 나오긴 했어요. 이렇게 예쁜 색깔은 아닌데 그리고 약간 텍스처도 다르고 하긴 한데 나오긴 나왔는데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거 만들어서 주면 써본 사람들은 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거 딱 하나밖에 안 샀어요. 이제 엄마 하나 준다고 이걸 떴는데 코바늘로 너무 크다고 해서 작은 걸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것밖에는 없고요. 실 종류는
실종률 그거밖에 없고 제가 받은 거가 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제가 할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 받은 게 좀 있어가지고 또 뭘 샀냐 하면은 제가 이거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산 책이 있어요. Presenting K. 이게 한국 분이 쓰신 거고요. 박재영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게 한글 버전으로는 K를 팝니다 라는 책이고 이게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닌데 어느 팟캐스트에서 제가 이 책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에 대한 책을 외국인들이 찾아서 보려고 하면 막상 없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한글로 책을 쓰셨어요. K를 팝니다라는 책을.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읽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번역을 해서 영어 버전을 퍼블리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번역가랑 어떻게 이게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챗 GPT 같은 그런 기계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가능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한 1년 정도를 번역에 올인해서 하셨대요. 근데 이제 내용이 이제 한국에 대한 내용이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또 한국어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분이 처음에 책을 내실 때는 한글, 영어 이렇게 합본으로 내셨는데 이제 그걸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새로 책을 찍으셨을 때는 이걸 분리해서 책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분리해서 찍게 됐는데 사실 저는 한글이면 더 빨리 읽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거를 아이한테 주려고 이 책을 샀어요. 여기서 살 수 있나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찾아봤는데 미국에는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한국에 가서 사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굳이 영풍문고에 제가 두 번째 날 영풍문고에 들려서 이 책을 샀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그걸 수량을 체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북스토어에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걸. 근데 교보에도 그렇고 영풍에도 그렇고 다 딱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풍에서 샀으니까 아마 영풍에 새로 들어오셨거나 아니면은 스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한글 버전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영어 버전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주려고 샀고 애가 읽어보고 나면 이제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요. 궁금해서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니까 얘기해주니까 재밌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얘기가 있긴 한데 일단 제가 한국 얘기 꺼냈으니까 제가 23일 날 떠났죠. 미국에서 12시 비행기인가 낮 12시 비행기인가를 타고 도착을 하니까 한 5시 6시가 안 됐나 아무튼 오후 시간 그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도착을 하고 이제 수속 밟고 짐을 찾고 그러니까 여기서 목요일 23일 날 출발하니까 금요일 오후 시간에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도착을 하고 이제 저는 숙소를 예약을 해놔서 서울의 안국역 근처에 막 이렇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종로 근처 이런 데는 그런 숙소들이 되게 많고 어차피 좀 혼자 있는 거라 좋은 데도 사실 필요 없고 그래서 안국역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쪽으로 숙소를 잡아놓고 이제 거기서 공항에서 가는 셔틀 표를 사고 어디서 내려야 되는 거야? 안국을 가려면 몇 번을 타야 되는구나 막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봐가지고 그거를 표를 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숙소를 가면은 잘 모르는 데고 그래서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시간적으로 한 6시 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 나왔어 했을 때는 그래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는 짐을 싣고 이제 공항버스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렸는데 이제 완전히 여기가 어디고 나는 어디 있지 그게 제가 설치를 해본 바로는 안국역에 4번 출구, 3번 출구, 4번 출구 거기쯤에서 공항버스가 내리니까 거기서 한 도보로 어떤 사람은 5분, 어떤 사람은 10분 그 정도 걸으면 숙소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제 방향이 이쪽인지 이쪽인지 잘 모르겠고 가기 전에 그 네이버 맵이랑 카카오 맵 이런 거 다 깔아놓고 갔는데 사실 그 맵들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구글 맵을 사용해서 구글 맵은 제 핀포인트를 해줘요. 제가 어디 있는지. 근데 그 네이버나 카카오 맵은 제가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이 어디 있는지는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구글은 이제 디렉션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는 방법을 얘기해 주진 않고 대강 이제 내가 가는 곳을 정하면 이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맞고 가는구나. 반대로 가고 있구나. 뭐 그런 정도. 그래서 걸어서 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꼬불꼬불 돌아서 생각보다 많이 걸어서 한 20분 이상 걸은 것 같아요. 제가 잘못 골목을 선택한 바람에 그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다시 나와서 돌지 않으면 많이 또 돌아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가서 체크인하고 들어가서 이제 잘 도착했다. 이제 엄마한테 통화하고 막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밤 시간이 됐어요. 9시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9시쯤 돼서 9시쯤 되면은 미국의 경우에 몇 시인가요? 밤 9시면은 한 5시? 4시, 5시? 오전? 새벽. 그래서 무척 피곤하죠. 무척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오늘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겠지. 비행기에서는 잠을 못 잤으니까. 그래서 잤는데 푹 잤다 생각했는데 깨보니까 12시 몇 분이더라고요. 12시 몇 분이어서 야 이렇게는 힘들겠는데 그러고 아무튼 잘 자진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시차 때문에 계속 한 2-5시간마다 깼고 안 돼 자야 돼 하고 눈을 감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뭐 잠을 잤다고 보기에는 좀 낮잠 정도 수준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자고 아침에 그 시간이 되니까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한 4시, 5시쯤 되면은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4시, 5시쯤 되면은, 오전, 그쵸. 오전 4시, 5시 한국 시간으로 그러면 이제 미국은 한 12시 정도, 되는 거니까, 낮 12시 정도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시간에까지 누워있는 거는 이제 몸이 막 팔팔한 거예요. 너무나 머리가 맑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은 제가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지방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 고속터미널에서 내려갈 생각이었는데, 이제 머리가 왜 이렇게 까지는지 모르겠어요. 표를 사야 돼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다 사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안 되기 때문에, 발품을 좀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날은 고속터미널에 가서 표도 사고 고속터미널도 구경하고 그 주변도 돌아보고 이제 그럴 생각이었죠. 그래서 일어났는데 그 시간에 가긴 너무 이르고 밥을 먹으려니까 그 호텔 밑에 층에 빵하고 라면 정도는 준비를 해주는데 라면은 막 매운맛 있고 빵하고 우유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우유는 내가 먹으면 배탈 날 거고, 빵을 한쪽을 먹을 수는 있는데, 뭔가 한국에 왔는데 아침부터 그냥 조식으로 빵에 잼을 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찾아봤죠. 어디가 여나. 최소한 카페라도 있으면 아침에 커피도 마시고, 뭐 빵도 먹고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연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여는 시간이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제가 있던 곳에 아티스트리 베이커리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가 아티스트인가 뭐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되게 힙한 곳이더라고요. 그게 런던 베이글에서 나온 그런 빵집이라 아침에 7시 반에 문을 여는데 보니까 제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잘 모르고 얼마나 힙한지 얼마나 저기 한지는 모르고 그러면 6시쯤 됐을 때 지금 나가서 이 주변을 쭉 걸어다니면서 그 베이커리까지 가면 되겠다 하고 나왔더니 이제 바로 그 앞에 거기 그게 있었어요. 그 우리 소리 박물관인가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길만 건너면 그 창덕궁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창덕궁이구나 몰랐는데 이제 여기가 창덕궁이구나 하고 이렇게 밖에 이렇게 보고 여기는 몇 시에요나 이렇게 보고 그런 거 보고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구경하다가 보니까 거기가 되게 가깝더라고요. 그게 그 안국역 그쪽 창덕궁 쪽에서 인사동 사이쯤에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6시 한 반 거기까지 이제 가니까 한 6시 반 7시는 안 됐고 한 6시 45분? 그 정도 됐는데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제 앞에 한 4팀 정도?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간 거잖아요. 줄이 서 있어서 줄이 서 있구나. 그러고 줄이 서 있으니까 서야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줄을 섰어요. 그랬더니 이제 7시가 되니까 그 안에서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 이거를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키오스크에 자기 이름 순번을 뭔가 받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맨 앞에 사람부터 이거 뭔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앞에 사람이 일본 사람 같은 사람이 이제 2명 여자가 서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데 뭔가 그래서 저 일본 사람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나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키오스크 보니까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눌렀어요. 근데 거기에 이메일을 넣으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아니고 이메일이구나. 그래서 이메일을 넣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버튼을 누르니까 그게 제 폰으로 뭔가 링크를 보내줘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링크. 그 안에 뭔가를 사인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트에. 그러니까 이제 할 맛을 잃은 거죠. 왜냐면 그거를 계속 제가 제 자리를 계속 킵할 순 없잖아요. 제 뒤에 사람도 있고 뒤에 사람도 있고 계속 줄은 길어지는데 그래서 그냥 그 링크로만 하면 되는 건지 그걸 하고 여기서 또 뭘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냥 나왔어요. 나오고 뭐 다른 거 하는 척 하면서 다른 골목 이렇게 들어가서 그 옆에 뭐 역사박물관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뭐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국 공예박물관도 바로 거기 옆에 있었고요. 공예박물관 바로 옆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이제 따라서 막 코스모스도 피어 있고 예쁘고 막 이렇게 걷다가 또 막 이렇게 설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사동의 어떤 골목 숨겨져 있는 곳에 커피숍이 여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7시 반쯤?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냥 찾아서 걸어가는데 가는 길에 제가 손마림 스튜디오라고 써있는 그 간판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 바로 GS25가 있어서 그래 여기에 뭐 김밥도 있고 삼각김밥도 판다니까 이런 걸 먹으면 되겠구나 하고는 일단 여기가 어디래 이 골목이 도대체 밖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일단 그쪽으로 가서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안쪽에 뭔가 커피숍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마시면서 여기는 커피숍이 이렇게 늦게 여나요? 그랬더니 아마 주말이라 그럴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실 미국은 진짜 새벽에 열어요. 모든 커피숍이 한 4, 5시면 엽니다. 출근을 일찍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한 4시 정도 되면은 커피숍이 다 닫아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체인점은 조금 늦게 해도 한 4시 정도까지 그리고 인디펜던트한 커피숍들은 2시, 3시 되면 다 닫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로는 커피를 안 마신다는 얘기죠. 근데 놀랐어요. 한국은 막 밤 늦게까지 커피숍 열고 그러대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를 여유롭게 마시면서 오늘 뭐 할까 플랜도 짜고 저밖에 없었고 손님은 그리고는 나와서 그 GS25에서 삼각김밥을 하나 사서 숙소로 돌아와서 숙소에서 먹고 그날 계획은
고속터미널에 가는 거였으니까 저는 고속터미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고터 해가지고 막 거기에 뭐 옷도 팔고 막 그 지하의 상가가 되게 화려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나도 그런 데를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를 가면은 어딜 갈 수 있을까를 보니까 거기에 올리브영도 있고 다이소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니까 시간은 토요일이기도 하고 늦게 열어요. 10시나 돼야 가게들이 여는데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니까 9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표부터 사고 그리고 이제 집에 나 몇 시에 그날 몇 시 버스 타고 간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다이소가 어떤 사이트에서는 늦게 연다고 되어 있고 어떤 사이트는 굉장히 일찍 연다고 되어 있어서 가보니까 일찍 열었더라고.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뭐 살 것도 없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막 이거를 거기서 사야지라고 한 게 아니었기도 하고 또 막 제가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막 주렁주렁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그냥 들려서 들어가서 한 바퀴 구경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영을 찾아갔는데 역시 그것도 한참을 기다려야 열었어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그냥 뱅글뱅글 돌아다니다가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지하 상가가 어딘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거기서도 돌면 다시 원점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알겠는데 문제는 문을 안 열어가지고 그리고 뭐 안 여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걷고 특별히 살만한 건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약간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이렇게 누가 예를 들어 주인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본다는 게 약간 뭐 필요한 거 있냐 막 계속 아는 척을 하는 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여기서 시간을 많이 소비 안 하면 그쪽으로 가야지. 연희동에 그 바늘 이야기를 가기가 좋은 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다른 날은 또 다른 일들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나면 그날 바늘 이야기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널널하게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냥 거기서 대강 좀 이른 점심을 먹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뭐 마을버스 같은 거 타고 해서 어떻게 찾아갔어요. 바늘 이야기를 가니까 1시 좀 넘었는데 제 그 마을버스 탔다고 했잖아요. 그게 또 좀 그렇게 좋은 경험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어디서 내려야 된다는 걸 알고 탔는데 막상 탔는데 제가 이제 다음에 내리면 되겠구나. 그거 진짜 막 긴장하면서 맨날 그 다음 정차할 곳 이런 거를 굉장히 머릿속에 계속 기억을 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스탑을 눌렀는데 그 전 스탑에서 조금 약간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한 분이 이렇게 덩치가 큰 분이 탔는데 자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 옆에 탔단 말이에요. 그게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저는 다음에 내리는데 약간 지체부자유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았는데 몸에서 되게 음식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스탑을 눌렀는데 그걸 스킵하고 다음쯤에서 세워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거든요. 내려가지고 도대체 버스에서는 내리고 쭉 걸어가면 된다는데 쭉 걸어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걸어서 그 다른 조그만한 샵들 그런 걸 구경을 했죠. 그래서 구경하고 여기 이렇게 조그만 샵이 너무 귀여운데 막 스테이셔너리 샵도 있고 그거 보고 조금 걷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막혔어요. 근데 거기가 도로가 막 집이 앞에 있고 뭐 스토어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버스가 글로 막 지나다니고 그냥 조그만 길인데 그리고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차를 하려고 그 승용차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움직이진 않고 사람은 타 있고 시동 걸려 있고 막 그런 차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바늘 이야기를 찾게 됐는데 제가 사진이나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너무 조그매가지고 이게 이렇게 조그만 건물이었어? 하고 약간의 실망을 한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그 한 2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둘, 셋 친구들끼리 온 그런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러고 지나가야 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무 좁았어요. 너무 좁고 사람 많고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진짜 덥다. 어딜 가나 덥구나. 그래서 제가 옷을 잘못 갖고 갔구나. 막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늘리학에 가서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 2층에 올라가는데 2층에 카페에도 진짜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고 화장실은 또 왜 이렇게 조그매요? 한 사람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딱 들어가면 문이 열고 무슨 손 씻는 데 이렇게 있고 딱 한 칸이 있는데 일단 한 사람이 들어가면 한 사람 못 들어가겠던데요? 옷 뒤에 붙이는 라벨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나 샀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요. 찾게 되면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런 거를 그것만 계산을 하고 나와서 버스를 타려는데 이제 버스를 어디서 타는지를 모르겠어서 또 한참 걷다가 그렇게 타고는 그날은 그렇게 해서 아무튼 좀 진짜 많이 걸었어요. 3만 보 정도 걸은 것 같아요. 28,000 얼마 이렇게 걸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숙소로 돌아갔고요. 제가 한 4시쯤 되면 이제 밤 12시 정도 되거든요. 이제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이제 서머타임이 끝나가지고 중간에 시간이 좀 바뀌긴 했지만, 한 4시가 지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그 5시간 정도부터는 그냥 만사가 다 귀찮은 거 있죠. 근데 잠은 안 들도록 제가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을 사실은 먹기가 싫은데 안 먹으면 또 새벽에 고생하니까 이제 거기서 그리고 숙소로 간 게 아니었다. 바로 갔으면 제가 되게 힘들었을 건데 되게 저기 했을 건데 제 사실은 한국에 가면 꼭 먹고 싶은 게 냉면하고 팥빙수 그 다음에 만두 요 3가지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먹기가 쉽지가 않고 저는 요즘에 많이 파는 만두 팩 슈퍼마켓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전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맛있는 것도 없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전 제가 만든 만두를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에는 워낙에 만두집이 많으니까 그러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빙수를 먹어야 되겠다. 이제 이 더움과 피곤함과 이런 걸 풀어주려면. 그래서 아침에 찾아봤었는데, 인사동에 그 빙수를 파는 데가 있는데, 무슨 옆 국화꽃 옆, 아무튼 이름이 길어서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데가 제가 안 가본 데가 새로 생긴 데인가 봐요. 체인인 것 같았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어차피 저는 이제 지하철은 거기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아마 내려서 인사동에서 마차 빙수를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빙수철도 아니고 그 마차 빙수는 이상하게 마차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2개를 큰 거로 올려주는데 저는 아이스크림은 안 먹었고 그냥 빙수 파트만 이렇게 마차 가루하고 팥 있는 부분만 해서 워낙 크잖아요. 근데 커도 나는 먹겠다. 다 먹을 생각이 아니고 맛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걸 먹고 인사동을 살짝 구경을 하고 그리고 산 거는 별로 없었고 제가 이제 지인들한테 줄 거 프로젝트 백 겸 약간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거를 살까? 있으면 사고 없으면 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요런 거를 봤거든요. 요런 거. 이런 거 5,000원 정도 하는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열어보니까 프로젝트 백으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요거를 3개를 샀고 하나는 벌써 줬어요. 보라색하고 오렌지색 산 거는 벌써 줬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나씩 샀고 그리고는 저녁을 뭐를 사가지고 가면 좋은데 시간이 어정쩡하고 그래서 그냥 GS25 인사동에 있는 거기 들려서 계란 삶은 거 그 다음에 김밥 하나 그렇게 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예전에
스레드인가 인스타에서 어떤 약간 와인 비슷한 캔에 들어있는 스파클링 와인 비슷한 걸 누가 맛있다고 해서 그게 있나 찾아봐서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거는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리고 좀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찾아보니까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소바라는 그 소바 파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소바도 좋아하기도 하고, 유소바는 제가 예전에 러닝맨을 봤을 때 그 유재석 씨가 유소바 맛있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 이름을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저녁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가야 되겠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덕수, 그러니까 창덕궁 그 뒤쪽으로 약간 길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찮은데 가서 밥을 먹어야지. 그러고 나가서 걸어가서 갔는데, 원래는 그게 되게 인기가 많은 곳인가 봐요. 줄을 많이 쓰고. 근데 아무래도 계절이 10월 달이기도, 10월 말이기도 하고,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한국은 좀 쌀쌀해지면 찬 거 안 먹잖아요. 근데 저는 피곤하기도 해서 그런지 계속 차가운 게 땡기긴 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제 앞에 딱 한 그룹 있고,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진짜 협소하고 좁은 곳에 남자 두 분, 젊은 남자 두 분, 한 20대인 것 같아요. 20대, 30대 초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밖에 또 키오스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쫄았어요.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건데, 제가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 뒤에 줄을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앞에 사람이 들어가고 이제 또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제가 전화번호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 제가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너무 좁으니까 제가 하는 말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성격이랑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존재가 안 드러나야 되는데 뭐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조용히 주문을 해서 조용히 먹고 조용히 나와서, 근데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막 엄청 맛있는 맛 아닌데 그냥 소바 맛이 이렇지 않아?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속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이제 와서 씻고 자고 이제 다음 날이 됐죠. 이게 처음 가서 다음 날 토요일 날의 일이었어요. 아직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벌써 1시간이 넘어갔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다음 주에는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친정 엄마가 계속 제가 뜨게 하면은 쉬어라 막 이러시고 해서 인스타를 좀 많이 보게 됐는데, 인스타에서 제가 갑자기 너무 예쁜 스웨터구만 한 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건 레벌리에 없고 개인 웹사이트에서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른 프로젝트를 보기가 어려웠고, 인스타그램에 그 스웨터를 타입하면,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써둘게요. 그 스웨터를 타입하면 진짜 그 퍼블리시 하신 분의 사진이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정말 아주 작은 숫자인데, 그래서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고 그냥 사자, 패턴을 일단. 패턴은 샀어요. 그러고는 실을 보니까 벌키 웨이트과 그 다음에 핑거링 웨이트, 아니 핑거링이 아니라 레이스 웨이트, 모헤어를 합사를 해서 뜬 그런 건데, 진짜 겨울에 이렇게 막 이렇게 꽈배기가 이렇게 크게 들어간 너무 예쁜, 그것도 색깔을 빨강으로 해서 더 예뻤던 것 같아요. 빨강으로 뜨고 싶은데 빨강으로 뜨면 많이 안 입을 것 같아서 역시 다른 색으로 뜨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분은 실을 어떤 실을 썼는지 써있고, 그 다음에 패턴에는 실의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모헤어도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원작의 실은
알파카하고 울하고 무슨 나일론 비슷한 게 섞여 있는 그런 벌키웨이 실에 푸노인가 뭐 아무튼 유럽 실인 것 같고 이제 거기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모헤어 그게 샌리스간의 텐든가 뭐 아무튼 그 모헤어를 사용해서 겹살을 해서 뜬 건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한국에 있으면서도 고민을 했죠. 이걸 실을 사고 모헤어를 사면 이게 얼마야? 왜냐면 제가 이제 실을 안 사고 싶은데 근데 그게 너무 예쁘니까 또 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 얼터너티브한 실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비싼 버전도 있을 거고 다 합하면 이제 모헤어가 4개가 필요하고요. 한 100g 정도 필요한 것 같고 총 한 800 얼마 야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3개로는 모자라는 것 같고 모헤어가 20g짜리, 25g짜리가 그래서 4개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벌키웨이 같은 경우는 뭐 한 볼에 한 120에서 160 정도 사이의 미터를 가진 정도의 크기면 7개 정도가 소요되는 그 중에 가장 저렴하게 먹히는 거는 드랍스의 에어실 그게 벌키웨이 실에다가 드랍스의 모헤어를 합사하면 정말 저렴하게 나오긴 합니다. 뭐 한 80불 안에서 쉬핑 텍스 다 해도 그 정도 안에서 해결이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한 120불 많게는 150불 정도까지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패턴을 보니까 역시나 이게 막 이렇게 이걸 잘 뜨게 옷 많이 뜬 사람의 패턴은 아니고 이제 그냥 뭘 해보겠다 하는 사람의 패턴. 이게 피스거든요. 앞판, 뒷판, 소매 따로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스타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비기너는 아닌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비기너 냄새가 좀 풀 나는 그런 패턴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막 실을 막 찾아봤고 제가 그 실을 원작 실을 사던지 아니면 옵션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쓸 수 있는 실은 요 실 울앤더갱의 필링 굿이라는 제가 지난주에 입고 있던 실이 바로 이 실인데 이게 드랍스 에어랑 비슷합니다. 이게 다 비슷해요. 알파카와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두께의 이것도 이건 50g에 130m이고 70% 알파카 7% 메리노 22% 나일론 이 실이 제가 이거 딱 한 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입고 있던 옷은 머브 같은 색깔로 옷을 만들었고 또 제가 이걸로 만든 스웨터가 러그라는 코발트 블루의 색깔이 있는 컬러웍 스웨터 러그 그 스웨터를 제가 상당히 좋아하죠. 그런데 또 이 실을 쓴다고? 제가 이걸 한 몰이 있으니까 한 6벌만 더 사면 6벌은 훨씬 많은 양이지만 이게 이렇게 놀고 있는 것보다는 이거를 그냥 사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옷을 뜨고는 푸른 옷이 있는데 이게 얇은 실 4겹을 겹쳐서 뜬 어떤 가디건이 있었는데 너무 늘어져서 제가 이걸 풀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한 겹 같지만 4겹인데 이것도 알파카 실이에요. 요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내가 이 색깔을 잘 모르겠네. 이 색깔로 만들까? 뭔가 약간 따뜻한 느낌은 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옵션이 울폭의 루프트라는 LUFT라는 실이 예전에 제가 코슬링이라는 가디건을 만들려고 이거를 사둔 게 있었어요. 이걸 사실 다 감아뒀죠. 이걸 안 뜬 이유는 제일 작은 사이즈가 저한테 컸고 모디파이를 하기에는 여기에 큰 패턴이 있어서 이 품 자체를 제가 줄일 수가 없으니까 포기를 해버렸던 그런 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이것도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이거는 6벌만 사면 되고, 지금 올랜도갱에서 번들이 20% 세일하거든요. 그래서 6개 번들에 20% 세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살 수도 있지만 이걸 안 쓰고 싶은 이유는 제가 이걸로 스웨터를 여러 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울프게 로프트는 이거는 코튼이 케이싱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파이버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지금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패턴의 경우도 제일 작은 사이즈가 43인치라서 저한테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모헤어를 빼고, 제가 모헤어를 그렇게 넣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게이지가 안 맞아서 모헤어를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모헤어를 스킵하고 그냥 벌키 웨이스로만 제일 작은 사이즈를 뜨든 게이지 차이가 많으면 두 번째 사이즈를 뜨든 그렇게 해도 이 실과 저 실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헤어를 합사를 안 하면 이게 알파카 실, 커튼 실이기 때문에 처질 것 같아서. 근데 아마 케이블이 심해서 덜 처질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좀 많이 모헤어가 좀 잡아 끌어줄 것 같은데 얘가 좀 많이 처질 것 같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뜨고 싶은데, 있는 실로 뜨고 싶은데 모헤어를 합사를 해 말어. 일단은 게이지 스와치를 해보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겠죠. 다음 주 영상을 찍을 때는 아마 스와치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건 끝냈고 일단 데일리 스웨터를 떠야 되는데 지금 손도 안 댔어요. 이거 소피 스카프를 뜨느라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스와치 해놓은 그 실이 많기 때문에 스웨터 뜰 건 많습니다만 갑자기 그게 꽂혀가지고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이제 스와치를 해봐야지 진정 이것은. 근데 둘 다 이 실로 만든 스웨터도 없고 저 실로 만든 스웨터도 없고, 이거는 약간 유럽에서 온 어떤 키트를 팔았던 그런 실인데 제가 기억이 나거나 패턴이나 실 이름이 기억이 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인포메이션을 적어 놓긴 할게요. 그래서 근데 딱히 막 익사이팅하진 않아요. 막 빨간 걸로 뜨고 싶은데 색깔이 너무, 이거는 정말 너무 하고, 근데 요거는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딱히 제가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많은 분들이 에스파스트리코 예전에 거기에 그 유명한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많이 뜨시더라고요. 근데 이 실이 이게 겉에가 면 케이싱이어서 좀 늘어질 것 같아가지고 게이지가 좀 타이트한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고민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20분입니다. 뜨개는 보여드린 게 별로 없는데 항상 그렇듯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저희 아이가 와요. 다음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라서 한 열흘 정도 집에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바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수요일 되면 그때부터 뭐 음식이라도 뭐 한다고, 지금은 널브러져 있지만 한다고 또 난리 아닐까요? 그래서 영상을 미리 찍어서 정리를 해버리는 게 제 입장에서 마음이 편해서 좀 일찍 찍었고, 다음 주 영상은 조금 땡스기빙 날 찍을 수도 없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 남편이 한국을 가거든요. 이제 아버님이 작년 12월 1일 날 돌아가셔서 올해가 딱 1주년 되는 해라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 남편은 갑니다. 그래서 왔다가 저희 남편 한국 가면 그 다음날 저희 아이 학교 가고, 그러면은 한 일주일 남짓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그 소중한 시간이 있다가 저희 아이는 또 9일날 파이널을 마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면은 파이널만 보면 끝나거든요. 파이널을 마치고 9일날, 그날이 화요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날 온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있다 와도 되는데 그럼 또 한 달을 아이랑 같이 보내게 되니까 그래서 조금 명절 때는 조금 바쁘잖아요. 그 대신 뜨개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다음 주 영상도 한 수요일쯤 찍을지, 금요일날 찍으면 안 되는구나. 언젠가 찍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엔 좀 덜 초췌한 얼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최고치를 찍었어요. 요번에 한국 갔다 와서 몸무게가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그보다 더 많이 안 나갔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거의 군대식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의 9시 되면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물론 이제 잠을 푹 자려고 누워있긴 했지만 이렇게 좀 중간에 자주 깨고 시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하루 3끼를 다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몸무게가 확 늘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걸 서서히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오겠죠. 오늘은 이따가 요가도 가고 좀 정신 차리고 그러려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